부상수술입니다. 오늘은 그 십자인대 파열이 무릎에 부상을 당하시는 그런 내용들, 십자인대 파열, 그 내측 측부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 파열, 무릎의 골절 말고 발생할 수 있는 부상들이 이렇게 세 가지, 두 가지인가요? 십자인대 내측 측부인대를 같이 묶으면 두 가지겠네요. 그죠? 반월상 연골 파열까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대인사고, 차대 사람의 사고에서 아무래도 이제 차량의 범퍼의 위치가 사람의 무릎 정도 위치에 있다 보니까 무릎 쪽에 부상을 많이 당해요. 직접적인 이제 골절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대가 파열되는 경우, 무릎에는 인대가 4개가 있죠.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내측 측부인대, 이렇게 해서 총 4개가 있고, 반월상 연골이 이제 무릎에 있죠. 실질적으로 대인교통사고가 발생을 해서 이런 인대 파열이나 연골 파열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인대가 이제 파열된 경우, 수술을 하는 경우, 수술을 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를 받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인대가 파열이 된 경우에는 건측과 환측, 그러니까 이제 부상을 당하지 않은 다리, 그리고 부상을 당한 다리, 동요도를 측정을 하게 돼요. 동요도가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이렇게 흔들리는 정도, 무릎이 전방이면은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면 이제 앞으로 흔들리겠죠. 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면 뒤로 무릎이 밀리겠죠. 그렇게 동요도를 측정을 해가지고, 근데 일반인들도 이제 동요도 검사를 해보면 한 3mm에서 4mm 정도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그 정도로 이제 동요도는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환측이 10mm 정도 차이가 10mm 정도 동요가 있다. 건측이 4mm, 그러면은 환측에서 건측을 빼서 그 차이 미리수를 가지고 장애를 평가를 하고 있어요. 후유 장애를. 건측과 환측의 차이가 10mm 이상이다. 10mm 이상일 경우에 장애율은 29% 정도 인정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5mm에서 10mm 사이로 동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14.5%, 절반을 적용을 해서 14.5%. 그 다음에 이제 3mm 이상, 3mm에서 이제 5mm 정도 사이, 그 사이가 된다고 한다면 9.7%의 후유 장애를 인정을 하고 있어요. 연구장애죠? 영구적으로 회복이 될 수 없는 거니까. 만약에 이제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동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 비용을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장애율을 조금 감경을 해줘요. 보통 이제 신체 감정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을 했는데 동요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동요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동요가 없고 만약에 이제 강직은 이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운동 각도가 제한이 생긴다는 거. 이런 강직이 있을 경우 이제 강직에 따른 후유 장애를 따로 평가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한번 해봐야 돼요. 이게 이제 십자인대 파열에 대한 이제 후유 장애율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반월상 연골 파열. 이거는 따로 또 설명을 할게요. 반월상 연골 파열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 외상기여도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십자인대 파열로 이제 동요도 검사를 해서 이제 결과가 나와서 장애율까지 나오죠. 장애율이 나오면 이제 그 피해자의 소득이 얼마냐, 그 다음에 영구장애니까 정년까지 몇 년 남았느냐, 오늘부터 정년까지 얼마의 기간이 남았느냐, 그 다음에 과실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몇 프로냐, 과실, 뭐 피해자의 나이도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는지도 중요할 거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손해액을 계산을 하게 돼요. 손해액을 꽤 높아요. 왜냐면 연구장애이기 때문에 나이가 젊은 사람이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을 받은 경우 합의금은 굉장히 높아요. 동요도가 만약에 29%가 나온다, 29%의 노동력을 상실했다, 그러면은 몇 억대 손해배상액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장애율이 낮을수록 손해배상금은 적어지고, 그 다음에 나이가 어릴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합의금은 커진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하셔서 이제 십자인대 파열로 인해서 뭐 재건술 받으신 경우에는 동요도 검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동요도에 따라서 후유 장애율이 평가가 되고, 그렇게 된 평가 장애율로 손해액을 산정을 해서 보험사랑 합의를 하실지 소송을 하실지 판단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십자인대 파열에 대해서 얘기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반월상 연골 파열, 무릎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